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 발표 내용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용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낙태사범 등 총 3,09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다음으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다음 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말 구속된 박 전 대통령. 오늘 특별사면이 단행되기까지 4년여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엮어봤는데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자, 그럼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서 현장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서 상황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자, 조창훈 기자, 전격적으로 사면 결정이 내려지게 된 배경 알려진 게 있을까요?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는 2시간 전쯤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화두는 국민통합이었습니다.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에 매몰돼 다투기보다 미래를 향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은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근래 들어 대통령과 이 문제를 두고 의논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의 고뇌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사면권을 절제된 형태로 행사했다. 이런 평가도 내놓았는데요.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점을 두고선 두 경우가 많이 다르다고만 짧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에도 어떤 형태로든 3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미칠 영향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이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삼성 서울병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현재 박 전 대통령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삼성 서울병원 20층 VIP 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어깨 질환과 허리 디스크 등 기존 지병에 최근엔 정신적인 불안 증세까지 보여 관련 진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을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정부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나빠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조금 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사면 결정을 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렇다면 이 출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출소 절차는 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바로 출소하는 건 아니고요. 오는 31일 0시를 기해 출소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사면증 교부를 하고 병원에 있는 직원들을 철수시키면 출소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출소일에 서울구치소를 따로 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 중에 사용한 물건은 나중에 대리인을 통해 따로 가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4년 9개월의 형기를 채웠고 남은 17년 3개월형은 면제받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백길종 기자, 먼저 여권 반응은 어떨까요? 네, 정치권은 앞다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사면에 반대해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며 청와대 기조에 발을 맞췄는데요.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가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서도 역시 대통령의 고민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송영길 대표가 사면 발표 전 청와대와 상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송 대표는 사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와 면담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사면, 복권은 청와대의 뜻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발을 맞춘 지도부와 달리 여권 곳곳에서 사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안민석 의원은 우리가 겨울 광장에서 왜 촛불을 들었냐며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문 대통령의 결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 기자, 야권에서도 여러 반응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도 통합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윤 후보는 사면 문제를 한명숙 전 총리 복권이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가석방과 연결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번 사면이 정치적 술수라는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임기 내내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와서 퇴임을 앞두고 겁이 났던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고,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까지 사면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며 추후 김경수 사면 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게 아니겠냐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자신이 요구해왔던 바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위해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들 수고했습니다. 이수아 기자, 전반적으로 차근차근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먼저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공식 입장을 좀 정리해 드리면요. 일단 법무부와 청와대의 입장은 이 대국민 화합을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대국민 화합이었다. 예, 이 법무부의 사면 발표 직후에 문 대통령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박경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사면 관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기서 전달을 했는데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사면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의 발표 잠시 듣고 오실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특별 사면 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 외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이 사면 결정의 큰 요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달 22일부터 박 전 대통령 서울 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깨 질환, 허리 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불안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고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졌다는 이 상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평소 이런 박 전 대통령의 소식에 안타까운 입장을 계속 재차 밝혀왔다고 하는데요. 네. 나중에 더 다루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이 특별 사면 복권 안건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도 포함이 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얼마나 했죠? 네, 정확히 3월 31일, 2017년 3월 31일부터 시작돼서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었죠. 네. 그래서 오늘 사면이 확정되기까지 4년 8개월, 9개월 조금 계산이 갈립니다만 8개월여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탄압으로 들어갔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768일, 전두환 씨가 751일로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형을 살았는데 이보다 훨씬 장기간 복역한 것이 되고요. 또 하나 숫자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 4년 1개월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복역 기간이 재임 기간보다 더 길었던 아마 유일한 아하.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22년형을 만약에 다 채워서 나왔다면 네. 2039년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박 전 대통령 나이가 87세가 돼야 출소가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 사면으로 올해 나이 70에 출소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오늘 사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요. 전해드리자면 이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 변호사가 바로 전날까지도 이 박 전 대통령 측이 전혀 사전 언지를 듣지 못했다. 네. 이런 사면 소식은 듣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이 유영하 변호사가 사면 소식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삼성 서울병원을 찾아가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유 변호사를 통해서 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번 발언 듣고 오실게요.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지자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즉각적으로 내놨군요. 네. 그만큼 뭐 오늘이 내일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네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투병 중이고 삼성병원에 입원 중이지만은 그만큼 기다리던 소식이 아니었나. 뭐 4년 9개월간 뭐 감옥 생활했으니까 그만큼 많이 심신이 지쳤겠죠. 네. 최근에 이번에 그 사면이 그래도 전격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면을 하려면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갑자기 건강이 안 좋다, 뭐 디스크도 있고 치아 기능도 마모가 됐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또 정신적으로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아주 안 좋은데 이런 그 얘기 나온 거는 사면까지 얘기 나온 거는 건강 얘기가 가장 큰 거 아닌가. 뭐 작년 연말에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면 얘기했다가 여당에서 아주 집단 반발을 받고 굉장히 밀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면이 어렵다고 생각했다가
전격적으로 사면이 수용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만큼 뭐 반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올 초까지만 해도요, 이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선을 그어왔습니다. 관련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은영 위원님, 방금 들은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조금 전에 이런 표현도 썼어요. 국민의 상식이 용납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선을 그어왔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결정이 났어요. 이 기조를 바꾼 게 앞서도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고려 대상이었을까요? 그렇죠. 건강 문제가 가장 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법무부 장관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원래 사면심사위원회가 월화 동안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랬죠. 법무부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때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논의가 진작에 검토된 적이 없는 걸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후에 분위기가 급변한 거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또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 그리고 그 이철희 정무수석이 급하게 만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려왔는데 본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사실이 아니다. 왜 그랬냐면은 정치적인 고려,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사면을 한 게 아니라고 당청 간에 논의한 게 아니라고 선을 긋기 위해서 한 건데 어쨌거나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건강 문제였던 거예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건 아닙니다만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법무부를 통해서 전달된 게 한 수요일쯤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 이수아 기자가 얘기했지만 원래 어깨 수술도 했었고 어깨가 안 좋았고 또 뭐 지병이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예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치아가 안 좋은 상태고 심지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아무리 죄를 짓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전 대통령이지만 그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건강 문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사면을 결정한 건데 그렇다면 왜 형 집행정지라는 카드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결단을 내리는데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아 기자, 지금 은영미 위원이 발언 중에 송영길 대표하고 이철희 정무수석이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면위원회라는 게 이번 주 초부터 있었어요. 네. 20일에서 21일 양일간 벌어졌는데 그리고 사실상 내년 3월이 대선이잖아요. 네. 이 점을 감안한다면은 문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는 때가 대선 바로 직전인 3.1절 아니면은 이번 성탄 사면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이 대선 코앞은 좀 부담스러워서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이 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이제 이런 접점에서 조금 얘기를 많이 하고 취재도 했었는데 네. 청와대가 이거는 법무부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법무부는 이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 몰라요라고 얘기를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제 박수현 청와대 수석 얘기랑 박범계 장관 지난 20일 얘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 사면에 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대통령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사면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다. 사면의 원칙과 기준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관해서는 법무부의 그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네.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그런 프로세스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 중에 뭐 어떤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은 네. 또 전직 대통령의 특별 사면일 텐데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들은 바가 있다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형 집행정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역시도 청와대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네, 저렇게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라고 법무부랑 청와대랑 재차 강조를 했었는데 네. 어제 오늘 청와대 관계자 발로 나온 얘기가 이 최근 며칠 동안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 아까 말한 송영길 당대표라든지 뭐 이재명 후보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네.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 교환이 있었고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 뭐 이철희 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정무라인이랑 이 여당 대표가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이 민주당은 즉각 사면 논의는 없었다.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 당정 간 논의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거겠죠. 예, 저희가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고 물론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을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 이 여의도와 청와대에는 그래도 물밑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상당히 원론적인 질문인데 사면이 된다는 건 이제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면 자체는 이제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형의 선고 자체를 실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형의 선고 자체를 아예 실효시키면 사실은 아예 전체적인 걸 없던 걸로 하는 거겠죠. 네. 하지만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앞으로 남은 형기를 면제해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시간적 흐름을 좀 추적해 보면 네. 어느 정도 저는 예측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사실은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서 먼저 선수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랬었죠. 지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에 일단 그런 면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현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세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걸 형집행정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면으로 갈 것인지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지난주부터는 좀 고민을 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형집행정지는 일반적으로는 그 대상자가 본인이 신청을 한다거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나 대리인은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직권으로 형집행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건 좀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강이 악화됐을 때 특히 신체에 대한 어떤 위험 아니면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을 때는 형집행정지를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사면까지 갔다는 것은 지난 21일과 21일 날 심사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부정적이고 사실은 심사위원회에 그것이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제 그제 정도에 있어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대로 뭐 사면을 하지 않으면 어떤 굉장히 이중한 상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대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이제 건강 상태로 봤을 때. 그렇죠. 이러한 뭐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랄지 여권에서 항상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사면에. 첫째는 국민의 공감대.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진정한 반성. 근데 사실 이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명분 자체는 국민의 통합에 대한 그러한 뭐 갈망 이런 거에 의해서 차원에서 사면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악화된 건강 상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 사면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고려된 상황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이 지병 문제,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결정 사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사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대를 가장 중요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론은 어떤가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하죠. 근데 최근에 사면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딱히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올 1월 그때 사면은 국민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올 초였잖아요. 올 1월이었잖아요. 네네. 그때 여론조사가 어땠냐면은 사면에 대한 찬성이 34%, 그리고 반대가 54%로 무려 20% 차이가 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한 11월 달, 지난달이었는데 그때 여론조사는 어땠냐면은 사면에 대해서 두 전직 대통령으로 묶어서 사면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게 44%, 그리고 반대가 48%로 사실 반대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다고 국민 공감대가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60% 정도는 넘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 여론으로 치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 고려라든가 국민 통합 차원만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에는 국민 여론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건강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최서원으로 개명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면서 광화문에 촛불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강원도에서 왔고요. 예, 버스 타고 왔지만 애기들한테 좀 역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한 국민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해야겠다. 이보다 비가 많이 와도 시민들의 촛불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윤 대표님, 네. 광화문을 밝혔던 저 촛불들 기억 생생하시죠? 아, 그렇죠. 뭐 바로 며칠 전 일 같은데 벌써 뭐 5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인데 2016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됐죠. 네.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농단 규탄 퇴진을 요구한 첫 촛불 집회가 열렸죠. 그 계기는 이제 그 전에 10월 24일 날 태블릿 PC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하필이면 또 최순실이라는 또 비선 실세, 그 사람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은 거죠. 거기다가 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에 좀 화끈하게 좀 대국민 사과라든지 뭘 하고 조치를 했으면 되는데 좀 회피하는 태도, 좀 마지못해서 하나씩 살라미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의 분노를 매주 좀 확대 재생산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6년 12월 9일 날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죠. 이거는 뭐 여야가 같이 가세가 되어서 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수 진보가 합쳐서 탄핵을 가결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거죠. 조금 전에 이제 그렇죠. 영상으로 봤죠. 네.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일부러 탄핵 당해서 파면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그걸 너무 회피하는 태도로 보이다 보니까 자꾸 분노를 확산시켰다. 그리고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민형사상 재판이 충분히 끝난 다음에 사실 탄핵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촛불 분노가 워낙 크다 보니까 탄핵부터 하고서 그 뒤에 또
민형사 재판을 하는 어떻게 보면 뒤집어진 일도 좀 벌어졌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법 질서 측면에서 맞나 나중에 재검토는 해야 되지만은 그때 촛불에 관한 분노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이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로 사실 대통령 선거로 다시 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했어요. 함부로 사면 안 해준다. 5대 중대 범죄. 첫 번째는 이제 뇌물, 알선 수재, 알선 수뢰, 그리고 배임, 그리고 그 뇌물인가요? 네, 예. 한 가지 더 있죠. 예. 한 가지가 뭐 더 있는데 그 5가지에다가 또 기업인의 반시장 범죄 기반은 절대 안 해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번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뒤집어서 사면을 해준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 국민 대통합 화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물론 뭐 정치적인 노림수야 정치인이 하는 거에 없을 수 없지만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유호정 기자, 이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했던 최순실 씨, 뭐 지금 이제 최서원 씨로 이제 개명을 했습니다만 이 최서원 씨도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높였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최서원 씨는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저희가 과거 이 최서원 씨의 발언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비선 시스를 뽑으셨는데 지금 심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잠깐만, 어떤 부분이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이 누구한테 한 말씀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그 뭐 챙겨주실 분도 사실 뭐 옆에 다른 분들은 뭐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이 변론뿐 아니라 이후에 구치소에서도 계속해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2년 전쯤에는 이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사죄의 뜻을 담긴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뭐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취임 전에 곁을 떠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고 성공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 하루하루가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렇게 괴로움뿐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당시에도 애당초 대통령님은 죄가 없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가 이 최 씨의 변호인과 당시 유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왔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를 거절해 온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이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사명을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런 입장들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밝혀왔거든요. 이제 문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밝혀졌을 때 당시에 최 씨가 뭐 변호인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입장을 밝혔었는데 뭐 전두환이나 김대중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서 사면을 했냐. 이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고요. 결단을 정권이 내려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쟁이 정권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실제로 내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예 서면 편지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죠. 직접적으로요? 네, 맞습니다. 이 자필 편지였는데요. 박 대통령이 구금된 지 4년이 지났다. 지친 분이 남은 시간을 자택에서 보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린다.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달라라는 호소가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당시 청와대가 이 편지가 온 건 맞다. 라면서 검토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했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거든요. 다만 법무부는 이 답변이 통상적인 민원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지 뭐 어떤 방향성을 갖고 검토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이 지지자들에게 받은 편지를 가지고 이제 이걸로 자서전을 출간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어요. 네. 앞서 은영미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을 했지만 이전보다는 최근에 이 사면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추세였단 말이죠. 네, 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정치적 어필이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본인 자체에서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더 몸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구치소에 수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이 적어도 건강한 상태에서는 한번 자신의 소외를 좀 밝혀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전에는 유영하 변호사 통해서 잠깐 메시지는 나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러한 뭐 자서전 출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사면 내용도 이제 전체 그 책 내용도 저서 내용도 뭐 다 지금 외부에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서문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본인은 긴장한 연속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과 일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약간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죠. 자기를 어떻게 보면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탄핵과 이제 형의 선고로 구속된 이후에 굉장히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방향 전환을 하고 멀리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걸 얘기한 걸로 봐서는 저 책 자체가 본인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지 본인의 처벌받았던 거에 대한 탄핵에 대한 뭐 반성 그런 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과정 긴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유 기자,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신년 특별 사면이잖아요. 이제 신년을 앞두고 사면을 했는데 이전에 사면을 받던 전직 대통령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때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다 사면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일단 특별 사면이 그야말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뭐 복역률이나 안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 혹은 뭐 재범 위험도 이런 기준을 따라 이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별 사면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 통합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정부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사면된 날이 1997년 12월 22일. 제가 보니까 24년 전쯤 이맘때더라고요. 성탄절을 맞아서 당시에도 이런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 사면이 된 상황이고 당시에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결정이었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이 두 사람과 원한 관계가 굉장히 깊은 사이였는데 그렇죠. 이제 본인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을 했고 이를 김영삼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사면이 된 사례로 이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면 관련해서요. 최근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관련된 발언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은 의원님, 여권에서는 어쨌든 사면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자, 이 여권의 기류를 본다면 사면보다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주장했던 형집행정지가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 문제라면 왜 형집행정지를 하지 사면을 했을까? 왜냐하면 아직도 국민의 48%, 물론 지난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 들어서 어떻게 여론이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절반이 사면에 반대하는데 특히 이제 진보 진영의 반대는 더욱 극심할 거 아닙니까? 특히
특히 이재명 후보는 아직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 사명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까지 이달 초에 방송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후보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예요. 최근까지도. 그런데 왜 그러면은 형 집행 정지를 했느냐가 왜 그런 사면이라는 결단을 내렸느냐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굳이 어차피 내가 내릴 게 아닌데 사면을 요구하지 왜 형 집행 정지를 요구했을까라는 점도 상당히 궁금할 텐데 그러게요. 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 정권에서 사면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거다. 왜냐하면 여론이 아직은 사면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현 정권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게 뻔하고 하지만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하니 일단 형 집행정지를 하면 불과 한 5개월여 남았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 그러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면하겠다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안 된다라고 했지만 또 반쪽짜리 대통령이 돼서 통합 문제가 제기되면 아마 정권 초에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사면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5개월 차이거든요. 5개월 차이. 그렇다면 지금 그냥 건강 문제 때문에 형 집행정지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 진짜 국민통합 차원에서 또는 어쨌든 영어의 몸으로 만든 것이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물론 촛불 민심에 따른 거지만 결자 해지 차원에서 내가 사면을 내릴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통 크게 하는 게 낫다. 어차피 5개월 찔끔 형 집행정지 해주고 어차피 크게 사면하는 사람은 다음 대통령인데 문 대통령이 그거를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라고 생각했을까 하면은 어차피 내가 구속을 시켜고 감옥에 넣었으니 내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내가 매듭 짓고 가겠다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형 집행정지나 사면이나 밖으로 나가는 건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 몇 개월 차이일 것 같은데 사면으로 다시 이제 전환되는 게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바에야 아예 어차피 대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윤 대표님 지금 문희원 답변 중에 이제 정치적 노림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신년을 맞아서 신년 특별 사면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대선을 한 70여일 앞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혹시 대선을 염두에 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나올 법도 해요.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뭐 대통령도 정치인이니까 정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명분은 뭐 건강도 있고 국민 화합, 대화합, 통합, 화해, 용서 이게 가장 큰 대전제긴 하지만은 또 정치적인 파장이나 뭐 이걸 영향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보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뭐 여당 대표를 또 만났다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온 거니까 거기에 대한 파장은 충분히 고려했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 싶어요. 우선은 지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됨으로써 내년부터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야당의 제1후보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책임졌던 분 아니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탄핵이 옳았느냐 그렇느냐 이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힘든 게 이 탄핵의 강을 건넜느냐 안 건넜느냐 이것 갖고 논란이거든요. 친박 친이 오랫동안 반목과 분열이 그 탄핵이 또 계기가 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게 계속 좀 이어지면은 내년 대선에 영향도 상당히 뭐 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영남이나 이런 표심도 상당히 좀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중도층에서도 또 뭐 반민주당 뭐 이런 세력들도 지금 화합이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또 반기는 또 이런 또 영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사면은 결자 해지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파장 효과는 상당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둘을 사면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굉장히 전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루어진 것 자체는 대선과도 물론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회적 통합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어떤 그 건강이 굉장히 심해서 유중해진다랄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선에 있어서도 사면하지 않아서 그런 유중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거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가정법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온 것 자체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건강의 위중의 정도에 따라서 대선에 미칠 영향, 파장 이런 것도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류에서 갑자기 긍정적인 기류로 바뀌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뭐 사면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마 언론에도 나오고 입장 발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유중한 상태가 얼마였구나를 저희가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뿐만 아니고요. 더불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도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석기에 대한 것은 그 자신이 가석방의 요건이 있습니다.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뉘우쳐야 되는데요.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 지난번 민정수석 때도 한번 풀어주고 또 이번에도 두 번째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가석방 요건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막으려고 이 박근혜 대통령 특별 가석방으로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번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짝맞추기죠 한마디로. 김 변호사님, 이 한명숙 전 총리 복권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이런 지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 예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 선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물론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계속 그 당시에도 그렇고요. 굉장히 그 판결 선고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쭉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사면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때 한명숙 전 총리가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근데 현 정부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정치가 사면을 하지 않겠다. 또 5대 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계속 해왔는데 한명숙 전 총리에서 사면을 하면 결과적으로 말을 뒤집는 것이 되고 또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뭐 한명숙 전 총리를 사면하기 위해서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물타기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맞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하는 기회에 오히려 한명숙 전 총리를 사면함으로써 어떤 희석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봐요. 선후 관계가 다르다. 그렇죠. 주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로 사면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복권하는 그런 방향. 그런데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니 한명숙 전 총리는 왜 특별사면에서 복권만 하지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사면 자체는요. 특별사면 자체는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는 징역 2년 선고받아서 형을 다 집행 복역을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복권 여부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번 복권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선에서 있어서는 상당히 정책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 쪽의 어떤 결집이랄지 지지자들을 모으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호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이 됐고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이 됐고 앞서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얘기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기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된 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우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좀 중요한 고려 기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빼고 얘기를 하자면 이 질문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안이 다른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국민적 공감대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자들이 국민적 공감대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차이가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 청와대 관계자가 최소한 제가 본 여론조사에 의하면 두 분의 이 공감대 차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좀 최근 여론조사를 찾아보니까 두 대통령에 대한 석방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높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뭐 수사와 재판 이후의 구속 과정을 취재를 해보면서 느낀 바로는 네. 현장에서 이 지지 측의 결집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저택 앞에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앞에서 뭐 보수 지지층의 집회가 크게 열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된 지 한참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앞에서 여전히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고 뭐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나타나는 현장에는 그 집회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층의 결속력 차이도 이제 고려가 됐을 것으로 좀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은 없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제가 측근들이 주로 얘기를 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당시 비서진 참모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참담한 심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기와 내용 모두 국민 화합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정략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면 대선을 목전 앞에 두고 있는 것, 그리고 내용이라 하면 한명숙 전 총리의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선을 목전에 두고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동의할 수 없는 인사들을 사면하는 데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면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제 이 전 대통령이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담겨 있는데 이번 정권에서 사면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히셨다. 그럼에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또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고령의 대통령께서 옥고를 잘 견뎌내시길 바란다라는 입장으로 좀 끝맺음하는 입장문을 조금 전에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은 의원님.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고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물론 청와대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했다라고 밝히는데 여기는 뭐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인 정서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말했지만 뭐 지지층이 사실 정치인 지지층은 있습니다. 친이계라고 해도 해서.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인 지지층 친박이라고 있지만 또 팬덤을 한때 형성을 했었잖아요. 친박.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일반 보수 유권자들의 팬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 정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 측면에서도 봤을 때 물론 두 분 다 고령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몸이 안 좋겠죠.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에 진짜 급격하게 특히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됐으니까 건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급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 여론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여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적폐 수사로 해서 국정농단 혐의로 22년형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제3자 뇌물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본인이 착복을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정치 행위를 하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엄단인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뭐냐면 뇌물 횡령, 즉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뭐 다스라든가 뭐 기업으로부터 횡령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일단 범죄 혐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고 보고 중요한 건 국민 여론, 그다음에 범죄 혐의,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반성과 사과 문제인데 물론 박 전 대통령도 재판 중간에서는 이건 정치적 탄압이다 하고 아예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일단 구속되기 전까지는 3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을 받는 도중에는 이건 정치적 탄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아예 뭐 사과는커녕 아예 이제 뭐 재판에 참여도 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끊임없이 난 잘못한 게 없다. 반성이나 사과 뭐 이런 거가 아니고요. 난 잘못한 게 없고 심지어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을 때도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재판부 너희가 잘못한 거지 난 잘못하지 않았어였거든요. 심지어 대법 판결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옛날에 그 2년 만에 사면을 복권시켰을 때도 그렇지만 반성 사과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좀 다르다라고 문 대통령이 판단을 한 거죠. 은 의원님하고 이제 유 기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데 이게 약간 상황적인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일단 너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건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전격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까지는 고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건강 상황을 이유로 사면은 결정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국민의 공감대 그리고 진정한 반성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두 전직 대통령을 차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됐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국민의 공감이랄지 반성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현 정권에서도 사면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의 문제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는 사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 대표님 그런데 야권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미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이 될 때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함께 사면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와요. 뭐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죠.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진 거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이게 있거든요. 똑같이 전직 대통령인데 과거에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사면할 때 YS가 대통령 때 대통령 말기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같이 사면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뭐 금방 뭐 변호사님하고 해설위원님도 해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볼 때 저는 감정도 크다고 봐요. 감정이. 그렇죠. 그때 2009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뭐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이명박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그 유서를 항상 그 가슴속에 넣어 갖고 다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뭐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게 또 국민적인 공감대라는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뭐 동정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건강도 안 좋고 이런 좀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번에 빠진 것 같아요. 빠졌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픈 손가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명숙 손가락하고 저 김경수 손가락이에요. 한명숙 전 총리는 얼마나 그 높이 봤냐면은 당시에 정치적인 법정에서는 유죄지만 한명숙 총리가 유죄 받을 때 대법원에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그 법률가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사면에 포함시킨 거죠. 그런데 또 아픈 손가락 하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번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MB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경수 도지사하고 같이 뭐 3.1절 전후로 해서 또 사면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사면에 끼어 팔기야?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선거운동 시절에 사면권 절대 남용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 그때마다 세트로 끼어 팔기야? 그러면 국민의 비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3.1절 전후로 사면을 하면 3월 9일 날이 또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때 대선 민심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고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봐서는 복심이고 가까운 사이긴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준 그 드루킹 사건하고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단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가능성은 저는 좀 낮게 보는 편입니다. 글쎄요, 저 발언 중에 뭐 대통령의 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부분이 사면에 영향을 주고 사면이 되고 안 되고의 영향이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긴 합니다. 대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루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사면, 이에 대해서 정치권도 상당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수혁 기자. 먼저요, 여권 대선 후보죠. 이재명 후보 혹시 입장이 좀 나왔을까요? 네, 이 후보 사실 일관되게 이 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그랬죠. 이 영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달 초에도 앵커가 말한 것처럼 이 MB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분들은 뉘우침도 없고 방송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법무부 발표에 앞서서 오늘 아침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사면위원회 심의 결과 국무회의 의결도 해야 하니 결정이 났다고 볼 수는 없어서 지금은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대통령이 그러면은 결정을 하시는 대로는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그것조차도 한번 생각을 제가 최종적으로 나면 제가 그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일 전 인터뷰만 해도 사실은 네. 확실한 반대셨거든요. 사면 반대. 저는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대가를 치르는 게 맞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 효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게 제가 기존의 입장인데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라면 지금은 자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법무부와 청와대 발표가 있기 이전에 이 후보의 입장이었고요. 청와대 발표까지 다 나오고 나서 다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 사면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뒤에 지금이라도 이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박 전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이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라면서 박 전 대통령 측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요. 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직접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조금 남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박 전 대통령과 참 인연이 혼란스럽게 깊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그런 편인데 이 지난 2013년에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강골 검사로 이름을 알렸지만 그래서 좌천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앵커가 말한 대로 이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하면서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구속 기소했죠. 네. 그래서 당시 구구 보수층에게 이 보수 괴멸의 원흉이다 뭐 이런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윤 후보는 정계에 입문하고 그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재차 언급해 온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 듣고 오실게요.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 그 결정을 따라야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참 아까 이명박 대통령 안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셨나? 그래서 뭐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건강 먼저 회복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너무 앞서 나가는 것보다. 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발표 시기가 좀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러면서 건강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복당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 돌아온다고 하니까는 윤 후보와의 이런 인연을 생각해서인지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만약 그런 여론이 형성된다면 복당을 원하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건강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냐. 뭐 너무 앞서가지 말자라고서 선을 그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그러니까 2019년에 이 박 전 대통령이 2차례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2차례 모두 이때 윤 전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땐 본인이 불허한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위원회에서 전문 의사들이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은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가 복당 관련 질문에 너무 앞서가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앞서간 거죠?
복당이요? 예. 네, 조금 뭐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일단 그렇죠.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 복당 문제는 뭐 천천히 해도 되는 거고 이제 다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면되면 어쨌든 몸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분간 나와서 아마 삼성 의료원에서 아마 계속 치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 정치적인 얘기는 아마 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오히려 이제 그동안의 심정이랄까 이런 거 토로하는 거는 책 아마 이달 말쯤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옥중에서 썼다는 답변을 중심으로 한 편지와 답변을 중심으로 한 책을 통해서 그간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입장 발표는 있겠지만 정치적 입장 발표는 아마 당분간 없지 않겠나. 다만 그렇다고 3월 9일 대선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까? 또는 3월 9일 대선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까가 앞으로 대선 영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뭐 야권에는 영향을 미치죠. 물론 이제 뭐 여권에야 뭐 어차피 뭐 중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한테 좀 서운하다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수사에 대한 억울함 뭐 이런 걸 얘기한다면은 지금 강경 보수층은 여전히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밀었지만 심정적으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탄핵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라는 그 아주 배신감이 커요. 윤석열 후보는 그때는 이제 검사로서 할 일을 한 거고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분리적인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여전히 강경 보수 지지층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여전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까 어떤 말을 할까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갈릴 거라고 봐요. 다만 이들이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좀 윤석열 후보에 대해 서운함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는 해야 되니까 윤석열 후보를 뽑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침묵하고 발언을 할 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보수층이 결집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면서도 혹시라도 또 뭐 서운함을 얘기하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는데 아마도 그냥 보수층 결집을 호소하는 얘기를 할 거를 같은데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굉장히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만큼 최소한 정치적 행위, 투표에서만큼은 그래도 윤석열 후보, 보수층은 윤석열 후보를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인데 제가 봤지만 아까 여론이 48%가 여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중도층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까지는 아직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영향에서는 그냥 이제 정치적으로 큰 차원에서 대통합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고 크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양 진영에 미치는 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가장 우선은 이제 치료겠죠. 네. 치료를 이제 계속 받는 상황에서 내년 3월 9일 날 이제 대선이 있단 말이죠. 윤영미 위원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박하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 뭐 어떤 식으로든 뭐 표현을 할 것 같다. 대선과 관련해서 뭐 표현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저는 좌우할 거라고 봐요. 특별 사면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할 때는 굉장히 유중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삼성 서울병원에 갔을 때는 한 1개월 정도만 치료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훨씬 더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고 의사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형집행 정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은 아마 치료에 좀 전념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병의 어떤 증세가 호전이 되느냐, 호전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다 보고 만약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 따라서 저는 대선에 좀 영향을 미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동정심 이런 것들이 사실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호전이 돼서 이제 완벽한 상태로 원래의 정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아마 본인이 가만히 있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메시지를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표명을 할 것이다. 아까 위 의원이 기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두 번은 본인의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복당 얘기 아까 너무 앞서간다고 그랬는데
저는 복당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요. 그 저서에서도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짐을 자기한테 떠넘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이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 특히 자기를 자기와 관계되었던 정치인들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에 있어서 본인이 자유로운 몸이 되고 어떤 건강한 삶이 됐을 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윤 대표님, 예. 어찌됐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안이 앞으로 다가올 대선의 중대 변수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동의하세요? 아, 그럼요. 뭐 3개월도 채 안 남았잖아요. 뭐 70일 여일 남았는데 상당한 저는 영향을 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금방도 뭐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복당 여부, 국민의힘 복당 여부, 저는 복당 안 할 거로 그건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옛날에 국회에서 탄핵될 때 친이명박계가 앞장선 거는 그건 뭐 반대쪽이니까 이해하지만 친박까지 나섰잖아요. 친박 자기랑 같은 일심 동체가 탄핵에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 대표가 또 홍준표 대표잖아요. 그 당에 가고 싶겠어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격상으로 봐도 절대 안 갈 거다. 만약에 정치 활동을 하면은 건강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에는 아마 당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거는 뭐 아주 좀 시간이 지나야 되는 얘기고 무슨 또 내년 대선에 선거에 영향을 주냐. 선거에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에 여왕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선거에 영향이 컸거든요.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하면서 지난 총선에도 그렇고 직전에 메시지를 냈어요. 근데 거의 영향이 없었어요. 옛날보다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 탄핵의 강, 그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추대된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했던 책임자라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도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한테 많이 몰렸잖아요. 언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했던 책임자가 왜 여기 당대표 후보로 나왔냐고 많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TK 지역 영남 쪽에서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지면은 이재명 후보가 TK 영남 지역에 뛸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좀 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서 그 TK 지역, 영남 지역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의 딜레마고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극복하는 게 이게 정치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번 신년 특별 사면에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이 됐습니다. 한 전 총리 이미 형 집행을 완료한 상황이죠. 당시 출소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이른 아침에 저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의정부까지 멀리서 달려오신 여러분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합니다.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닥쳤던 큰 시련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힘과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들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그 수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호정 기자,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데 한명숙 전 총리는 사면이 아니고 복권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관련된 이런 법적 조치를 완전히 다 해제하는 그런 이제
걸로 보면 되는데 일단 혐의부터 얘기를 하면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고요. 지금 보신 저 화면이 지난 2017년 그러니까 만기 출소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형 집행이 이미 다 완료된 상황인데 이번 사면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결정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렇죠. 거고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물타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아까 이제 윤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2015년 이 형이 확정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한명숙이 무죄임을 확신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 결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 대화합 목적임을 강조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문 대통령도 이제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서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서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 한 전 총리는 이제 복권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치적 활동은 이제 재개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가석방이나 이런 거랑 차이가 있는 게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속 조치만 해제를 하는 거고 이제 나와서 이게 완전히 저 사람이 무죄고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에서 이제 여권과 야권에서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